안녕하세요. 동탄탑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근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탄 신도시 반송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건물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통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네, 건축법상에 따르면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 전체가 소유자가 한 분이십니다. 여기 배경 화면으로 보이는 이 건물이고요. 지상 4층짜리 건물이고요. 총 5가구가 있는 집입니다. 건물 매매가는 11억 9천만 원을 말씀하시고요. 현재 운영 상태는 5가구 그리고 5가구 모두 전세를 놓으셨고요. 1층 상가는 월세를 받고 계십니다. 보통 상가주택이라고도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상가주택. 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계속 브리핑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폐 절제 수술을 좀 받아가지고 목소리가 좀 쉬었습니다. 네,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냥 영상만 보여드려도 되는데 그러면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목소리 불편하시겠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물 현황에 대해서 요약을 좀 해드렸습니다. 위치는 동탄 반송동이고요. 4층짜리 건물이고요. 1층에 상가가 들어가 있고 주택은 총 5가구가 들어간 단독주택 중 다가구 주택 건물 매매건입니다. 매매 가격은 11억 9천만 원 정도 말씀하시고요. 약간은 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많이는 안 될 것 같고요. 좀 자세한 위치를 말씀드리면 동탄 반송동 10용사마을이란 곳입니다. 제일 쉽게 말씀드리면 세강마을에 LH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 맞은편 쪽 주택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매물 대지 면적은 67.39평이고요. 원래는 제곱미터로 말씀을 드려야 하지만 좀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평으로 환산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건축 면적은 40.4평 올라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4층짜리 건물이고요. 1층에 상가, 그 위로는 쭉 주택이 5가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건물 사용 승인일이 2014년 11월 4일입니다. 그러면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만 6년이 안 됐고요. 5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만으로.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신축 건물이고 그래서 내부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층 건물이기 때문에 승강기가 없으면 세입자분들이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네, 건물 구성을 살펴보시면 1층 상가고요. 그리고 2층, 3층은 투룸이 2가구씩 그래서 총 4가구 들어가고요. 주인 세대 1가구 꼭대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살짝 그려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니죠. 이게 302호죠. 죄송합니다. 여기 4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층 상가가 들어가 있고 2층에 투룸 2개, 3층에 투룸 2개, 4층에 흔히들 주인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큰 주택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그 금액 조건 보시면 상가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씩 받고 계시고요. 2층, 3층에 투룸 4가구가 들어가 있는데 전부 전세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1억 1천, 1억 2천, 1억, 1억 1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4층 주인 세대도 전세를 놓으셨고 전세 보증금은 1억 9천만 원입니다. 현재 등기부상 채권 최고액은 3억 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매가와 이런 보증금까지 전부 다 고려해서 취득하시는 데 필요한 제세 공과금 포함해서 실제 인수 가능한 금액은 약 4억 중반에서 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세 놓으신 거는 얼마든지 그 자금 사정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충분히 운용을 달리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주인분께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다는 거, 그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전세를 놓으시기 때문에 그 수익률이란 개념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동탄 지역은 수익률이 뭐 8%, 9% 이렇게 나오는 집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만약에 어떤 분이 광고를 하신다면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나 아니면 그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한다고 그러잖아요. 대출을 거의 끝까지 받아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면 수익률이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대출이 많이 있는 집은 세놓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저희 공인중개사들도 대출이 많은 집들은 그 세를 놔달라고 이제 주인분께서 의뢰를 해주셔도 너무 많으면 그냥 포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수익률이 8%, 9%, 10% 넘어간다? 이런 거는 조금 의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매수하셔가지고 주인 세대에 조금 거주를 하시면서 생활비 쪽으로 200만원 정도 최대 뭐 이렇게 받으시면서 용돈 겸 해서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어울릴 만한 집인 것 같습니다. 이걸로 몇백만 원을 벌어가지고 투자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매수하시기는 조금 힘든 건물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금 사정과 그런 개인 여건에 따라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네, 전반적인 형태가 그렇습니다. 네, 지금부터 건물 외부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요. 건물 내부 모습도 그 투룸 한 군데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네, 그 부분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주인 세대 같은 경우는 직접 나오셔야지 아마 내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집에 지금 세입자분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집을 들여다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 매물 보시러 나오셔서 주인분과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주인 세대나 이런 내부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부 모습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동탄 반성동이고요. 4층짜리 건물입니다. 단독 다가구 주택 매매건이고요. 매매 가격은 11억 9천만 원입니다. 요 보시면 이 건물 여기 전면인데 이분이 남서향입니다. 이제 도로가 앞에 전면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이 정도로 이렇게 건물이 살짝 틀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정남이라고 본다면, 네, 살짝 틀어져 있고요. 대지가 이렇게 돼 있고 건물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가 정남이고 정북 방면이고요. 이게 이면도로고 여기는 큰 대로변이 이렇게, 네, 두 면이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되기는 좀 좋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네, 지어진 지 약 5년 정도 된 비교적 신축 건물입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보시면 여기 노브랜드라는 마트라고 하긴 좀 그렇고, 네, 이런 그 장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주차장, 공용 주차장 건물입니다. 주변 환경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좀 남양 배치이기 때문에 이쪽 가구들이 집 내부에 들어가면 집이 좀 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주인 세대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래도 남양 배치가 되어 있으면 그 새를 놓으시기가 좀 좋습니다. 요즘에 세입자분들도 워낙에 보시는 눈들이 높아서 1순위로 이제 융자 없는 집 그리고 남양집 이렇게 따지시기 때문에 남양 배치는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가 세강마을 LH 아파트입니다. 세강마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거 네, 글자가 조금 굵어야지 잘 보이실 것 같아서. 네,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네, 코너 자리는 아니지만 바로 코너 옆 건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출에도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 면이 도로고요. 아까 보셨지만 이쪽도 대로변입니다. 네, 보시겠지만 여기가 쭉 대로가 지나가고 있고 여기 약간의 그런 완충 녹지 공간이 있지만 대로변에서도 이렇게 충분히 여기 벽 뒤쪽을 건물 뒤쪽을 활용하시면 광고도 어느 정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변 모습 보고 계십니다. 그 세강마을 맞은편 쪽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조금 장점은 여기가 지금 살짝 보이는 아파트가 작년 10월쯤에 입주한 아파트인데요. 포스코 건설에서 지은 포스코 더 샵 파크시티 라는 아파트고요. 총 2400세대입니다. 굉장히 단지가 크고요. 이 아파트가 입주한 이후로 이 주변 일대가 발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2400세대라는 어마어마한 그 세대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주민분들이 이쪽으로 나와서 장도 보시고 머리도 하시고 뭐 커피도 드시고 네, 이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이 지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 이거에 좀 장점일 것 같습니다. 여기가 본 매물입니다. 주변을 제가 차를 타고도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여기는 10용사 마을이라고 하고요. 10용사 마을. 동탄 일기 신도시 중에 7블럭 택지라고 합니다. 택지 중 7블럭이라고 합니다. 협의자 택지. 좀 구체적인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변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들 유치원도 큰 유치원이 여기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학군이 그래도 좀 좋은 편이고요. 애들 초등학교 보내시려면 반송초등학교라는 좋은 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학부모님들께 듣기로는 반송초가 좀 유명한 초등학교라고 하더라고요. 네, 시스템 같은 게 좀 잘 되어 있나 봅니다. 네, 그래서 쭉 와봤고요. 화면이 자꾸 줄었다 커졌다 하네요. 죄송합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 건물입니다. 그래서 큰 도로변으로 잠깐 나와보면 여기 바로 앞에 이제 세강마을이라는 LH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네, 10용사마을이라는 마을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네, 지도로서 위치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빨간 선을 제가 그어드렸고요. 이 위쪽이 동탄 신도시입니다. 동탄 1기 신도시고요. 다행히도 이 마을은 지금 매물 위치가 여기인데 동탄 신도시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는 동탄 반송동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 장점이 우선 학군이 좋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보로 약 5분에서 10분 이내 거리에 반송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굉장히 유명한 학교, 국제고등학교까지 있고요. 어차피 근데 고등학교는 비평준화여서 성적순으로 지원을 해서 가게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좋은 학교가 근처에 있다는 것은 일단은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교통입니다. 현재는 그렇게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긴 조금 애매합니다만 앞으로 좋아질 것까지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탄에는 서어 동탄역이라는 지하철 노선이 하나 있습니다. 1호선 노선이고요. 신도림을 거쳐서 의정부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매물 위치에서 서어 동탄역까지는 자동차로 약 10분 정도 걸립니다. 차로 10분 정도. 1시간에 한 3대 정도 서울로 출발하는 기차가 있고요. 배차 간격이 약 20분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탄 2기 신도시 쪽으로 가시면 동탄역이라는 곳이 있고요. 이거는 지하철역은 아니고요. SRT역입니다. 아시죠? SRT. 수서에서 출발해서 부산, 전라도로 가는 SRT 중간역이고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매물 위치에서 동탄역까지 가시는 데는 자동차로 약 25분, 30분 정도 걸릴 겁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향후에 이제 어떻게 변할 건지 그것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확대를 해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여기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노브랜드라는 건물이 있었고요. 지금 매물은 정확하게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 이 뒤쪽으로 2400세대 아파트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아파트와 이쪽이 연결이 됩니다. 이쪽 라인으로 쭉 카페나 헤어샵 등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도 조금 증가할 것 같고요. 이쪽 주민들께서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시게 될 것 같습니다. 2400세대인데 제대로 된 상권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 아파트에 이쪽에 조금 상가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쪽으로 많이들 넘어오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쪽 10 용사 마을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위치적인 장점을 잠깐 보시면 이제 바로 옆에 이제 서동탄역 파크시티 2400세대가 입주해서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다 하는 거 하고요. 2400세대 입주해서 편의시설이 증가할 수 있고 향후에 인덕원선이 연결이 되면서 이 주변 일대로 매우 가까운 근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에 지하철역이 생기고요. 그러면 연계해서 동탄역에 생기는 GTX A 노선 이용하시기 편리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동탄 트램이 설치가 됨으로써 마찬가지로 트램을 이용해서 동탄역까지 이동하셔서 GTX A 노선을 이용하시면 서울 가시는데 굉장히 편리해지실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인덕원선이라는 복선 전철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안양 인덕원역에서 동탄역까지 복선 전철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쭉 이렇게 노선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나가게 되고요. 인덕원선은 지금 여기 매물 위치랑 사실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인덕원선이 생기면서 여기 서동탄역이라는 역하고 여기 동탄역이라는 역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게 인입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입선이란 게 아직 어느 방향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갈 건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노선이 지금 두 가지 계획안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가는 방법, 하나는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이거 2번 노선을 따르게 된다면 해당 그 매물 위치 쪽을 지나가게 됩니다. 지하철 노선이. 그러다 보면 지하철을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직 이게 노선이 1번으로 갈 건지 2번으로 갈 건지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인덕원선 이것도 기대해 볼 만하고요. 지금 정확한 매물 위치는 여기가 될 겁니다. 여기. 네. 네, 그리고 동탄 트램이 되겠습니다. 이게 2025년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뭐 정확하게 완공이 될지 어떨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트램이 생기면 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여기가 매물 위치입니다. 그러면서 동탄역이 여기 있고요. 여기가 동탄역이 되겠고 이게 동탄역에는 SRT가 다니고 있고요. 현재 GTX-A 노선이 들어옵니다. 여기는 파주 운정에서 동탄역까지 연결이 되는 초고속이 아니고 고속 지하철입니다. 삼성역까지 약 20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램도 연결이 되고요. 인덕원선이 연결이 되고 여기 이제 동탄 2기에 동탄역이란 곳은 이렇게 이제 철도 노선이 4개가 겹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으로 이제 변화가 될 것 같은데 SRT를 타시면 전국 어디든 가실 수가 있고요. 굉장히 빠르게 초고속 열차죠. 시속 300km. 그리고 네, 여기가 매물이니까 트램을 타고 여기 동탄역에 가셔서 GTX A 노선을 타시고 서울 삼성 쪽으로 이동하시기 편할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 가셨다가 뭐 서울 저쪽 그 과천 그쪽으로 가고 싶다 하시면 인덕원선을 타시고 지하철로 인덕원 쪽으로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그 중간쯤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덕원선이나 동탄 트램이 생기면 조금 그래도 좋은 위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뭐 동탄 그 인덕원선이 생기든 동탄 트램이 생기든 뭐 도보로 바로 옆에 초역세권 이 정도 거리는 안 되고요. 그래도 적어도 한 10분 정도 걸으시면 지하철이나 트램을 이용하실 수 있는 거리에 있다는 점입니다. 10분 정도는 걸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넉넉 잡아 10분에서 15분 정도. 네, 뭐 엎어지면 코다할 거리다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래도 10분 15분 걸어서 지하철역 트램 이용할 수 있다면 뭐 굉장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트램 노선을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여기가 해당 매물지입니다. 그래서 트램역까지 이 정도 걸어가시거나 여기까지 걸어가시거나 네, 그렇게 조금 걸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보시면 네, 여기가 매물지고요. 트램역이 여기 있고 네,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넉넉 잡아 10분 정도 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램을 타고 동탄역으로 가시거나
잘 안 보이시죠? 동탄역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서동탄역으로 가시거나 병점역으로 가셔서 서울 신도림 쪽으로 가실 수 있고요. 아니면 동탄역으로 가셔서 인덕원 방향으로 가실 수도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SRT 다 이용 가능하시고 GTX 노선 이용해서 삼성역 쪽으로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향후 뭐 한 5, 6년 있다 5, 6년 정도는 지나야 될 이야기겠지만 어쨌든 뭐 토지 투자는 길게 보고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가구 주택 매매라서 건물을 매매하시는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그 밑에 땅이 있기 때문에 땅 투자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주택 같은 경우는 뭐 내구 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최대 뭐 30년이면은 그 가치가 거의 없어지잖아요. 그렇지만 토지는 그 영속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가치가 영원불멸하고요. 그 토지 가치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뭐 끝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토지를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해당 매물의 조금 구체적인 사안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빨간색이 아니죠. 파란색,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해당 매물 대지이고요. 아까 뭐 영상에서 잠깐 알려드렸지만 이쪽이 세강마을 아파트 단지고요. 여기가 대로변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보시면 여기 쪽도 어느 정도 노출이 되고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 건물 전면부도 개방이 되어 있어서 노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전면부 방향은 남서향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정남이고요. 이쪽이 정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남서향 대지에 위치한 4층짜리 건물 되겠습니다. 네, 단독주택 중에 다가구 주택입니다. 좀 자세한 설명까지 다 드리면 좋겠지만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단독주택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건물 소유주분이 한 분이십니다. 물론 뭐 공동 소유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호, 202호 이런 식으로 각 호수마다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건물 전체가 한 분 소유라는 뜻입니다. 대지 특성은 일단 남서향 대지고요. 건물도 남서향, 그리고 큰 대로변, 그리고 이면도로 이렇게 두 면이 도로에 접하고 있는 좋은 위치입니다. 완전 코너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코너 바로 옆 건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되고 대로변에서도 노출이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네, 건축물 대장을 조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총 4층짜리 건물이고요. 지하는 없습니다. 그리고 1층 상가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2층, 3층은 투룸이 총 4가구가 들어가 있고 4층 주인 세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층, 3층에 4가구, 4층에 주인 세대 1가구 포함해서 총 5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11억 9천만원 말씀하십니다. 대지 면적은 67.39평이고요. 네, 건축 면적은 40.4평입니다. 뭐 잠깐 말씀드리면 보통 이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대지 면적 보시면 보통 60평에서 뭐 넓으면 80평, 뭐 이 정도, 엄청 넓으면 90평, 뭐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보통 이제 건축을 할 때 뭐 건폐율, 용적률이란 거에 의해서 어떤 건축물의 그 규모를 제한을 받게 되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이런 법적 제한 사항과 그런 건축비라는 그런 요소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그리고 뭐 몇 평 정도에 지었을 때 몇 가구 정도가 나오고, 그러면 그 임대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겠다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결합이 되면서 가장 수익률이 좋을 수 있는 그런 면적을 계산한 게 대지 면적이 약 60평에서 80평 정도 차이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단독 다가구 건물 보시면 대지 면적이 거의 다 뭐 60평에서 8, 90평 사이 이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건물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이란 거는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이죠. 한 층에 40평 정도가 되고 이제 4층짜리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더해보면 120.46평 정도 되는데, 이 건물의 면적은 그 전용 면적 기준입니다. 전용 면적. 전용 면적에는 뭐 테라스나 외부 계단 이런 거는 다 빠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건축 면적이란 거는 이게 또 이렇게 좀 설명드리자면 길어질 수도 있는데, 하늘에서 그 건물을 딱 바라봤을 때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만약에 이런 개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바라봤을 때는 건물이 1층이고요. 이렇게 주차장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1층은 전용 면적이 가령 한 5평밖에 안 된다 쳐도 건축 면적은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조금 건축 면적과 전용 면적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다 더하면 연면적이 되어야 되느냐, 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네, 그걸 잠깐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각 층 바닥 면적을 다 더해보면 120.46평이 나옵니다. 네, 제가 폐 절제 수술을 받았더니 조금만 말을 빨리 해도 숨이 차거든요. 좀 숨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죄송합니다. 듣기 거북하실 텐데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금 운동을 해서 폐활량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주 용도는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01호, 뭐 201호, 202호 이런 식으로 개별 호수마다 그런 등기가 안 되고요. 건물 전체가 한 분 소유입니다. 그리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1층 상가 말씀드리는 거죠. 규모는 지상 4층 규모고요. 주택은 총 5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5가구가 되느냐? 이렇게 계산을 제가 해봐 드렸습니다. 네, 건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아마 동탄 지역은 건폐율 용적률이 보통 60%, 180%일 겁니다. 네, 이거는 법률 시행령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제일 자세한 규정은 각 시도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이렇게 시도 조례를 따르면 건폐율 용적률은 60%, 18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꽉 채워서 59.95, 178.74 이렇게 이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1층 상가 부분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요. 면적은 86.24제곱미터. 2층, 3층은 2층 전체가 104.04, 그리고 3층 전체가 104.04인데 그 투룸이 2개가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투룸 하나당 면적은 약 50제곱미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4층 같은 경우는 한 층 전체를 한 집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전용은 103.92제곱미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장상 총 가구수 보시면 5가구가 되겠고요. 사용 승인일은 2014년 11월 4일이 되겠습니다.
만으로 5년 정도, 5년하고 한 절반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주차 같은 경우는 옥외 6대 주차가 가능하고요. 그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 정화조가 따로 없고요. 그 하수 종말 처리장에 직접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따로 관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적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내진 설계에도 적용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밑에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실제 가보시면 승강기 한 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4층 건물이기 때문에 승강기가 없으면 아마 세입자님들이나 그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실 겁니다. 여기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해당 대지의 토지 대장 자료입니다. 대지 면적하고요, 공시지가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은 당연히 되고요. 면적은 222.8제곱미터인데 이거를 평으로 환산을 해보면 67.39평이 되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 공시 기준으로 한 대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4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지만 공시지가로 대지 면적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전체 면적이 222.8제곱미터고요. 제곱미터당 146만원이라고 했으니까 곱해보면 약 3억 2,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공시지가가 실제 시세를 반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그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근거로 활용되는 것 외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이게 공시지가라는 거는 이제 감정평가사라는 분들께서 표준지라는 것을 정해두고 표준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 주시면 그 표준지에 근거를 해서 주변에 있는 개별 토지들을 이 표준지와 비교를 해서 또 가격을 산정을 합니다. 여기는 감정평가사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표준지라는 게 있고 개별 토지들이 이렇게 있다면 표준지와 비교를 해서 시군구에서 어떤 그 산정 그런 비교표가 있습니다. 표준지와 어떤 점이 다르다, 모양이 조금 다르다, 면적이 조금 다르다, 경사가 적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그런 가중치를 주는 표가 있는데 그 표에 의해서 표준지와 비교해서 계산한 가격이 개별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부 다 이제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게 아니냐 그러실 수도 있는데 표준지만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하시고요. 개별 공시지가는 이 표준지 가격을 근거로 해서 시군구에서 그냥 조사 산정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는 그냥 그런 재산세, 종부세 등의 과세 근거 자료로만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지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 사항에 대해서 이 토지나 대지를 어떻게 이용을 해야 한다 하는 제한 사항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란 법규를 찾아보면 이 지역에는 어떤 건물들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이런 걸 다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따르시면 되고요.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이것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어떤 그 토지 개발을 하고자 할 때 지구 단위별로 이렇게 구역을 정해 놓고요. 먼저 구역을 정한 다음에 이 구역마다
계획을 정해서 어떤 조금 꼼꼼하게 개발을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크게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에 따라 개발이 된 곳이다. 그리고 소로 16, 폭 10m, 12m 도로에 접하는 대지이고요. 성장 관리 권역이라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 대지에서는 가축을 키우시면 안 되고요.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 것도 안 돼요.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소를 키우신다든지 그 사업 목적으로 양계장? 그런 양계장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설치하신다든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는 하시면 안 되는 지역이고요. 근처에 학교가 있다 보니까 상대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조금 유해한 시설 같은 거는 들어올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아마 당구장, 노래방 이런 것도 좀 들어오기가 좀 그런 것도 조금 많이 따져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별 주택 가격입니다. 개별 토지 가격과 마찬가지로 아마 공동주택 가격은 지금 한국감정원에서 전부 다 이제 이렇게 가격을 감정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개별 주택 같은 경우는 아까 표준 그 개별 토지와 비슷하게 표준 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국의 이제 감정평가사님들께서 표준주택이라는 거를 정해놓고 마찬가지로 이 표준주택 가격을 감정평가하신 후에 똑같습니다. 표준주택 있고요. 이 표준주택 주변으로 각 개별주택들이 있으면 이 표준주택과 비교해서 그 가중치를 가감해서 그래서 시군구청에서 이런 개별주택을 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정된 가격을 보시면 4억 7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조금 비싼 편입니다. 지금 신축 건물이고 이제 4층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건물 도면으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부를 모든 그런 상가나 각 주택들을 다 찍어서 올려드리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입자님께서 다 거주 중이셔서 저희가 함부로 들어가서 사진 찍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도면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전면부고요. 남서향입니다. 1층 상가입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요. 지금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 받고 계시고요. 전용 면적은 26.8평 되겠습니다. 내부에 전용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께서 아주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남서향이고 이 정도 면적이고요. 가격만 어느 정도 잘 맞춰주신다면 저희 공인중개사가 상가세 맞춰드리기도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이쪽이 대로변이고 여기서 보시면 어느 정도 이 이면도 노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가 입주로서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아서 세놓기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단독주택 매수하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그 월세가 얼만큼 안정적으로 들어오느냐 이잖아요. 그래서 상가 위치나 이런 상가를 얼만큼 잘 활용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큰 대로변에서도 어느 정도 노출이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위치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대로변에서 이쪽으로 바로 접근이 가능하다면 참 좋을 텐데 그건 안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돌아서 이면도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건 있습니다만 1층 상가가 26.8평 정도 나옵니다. 주차는 보시면 이렇게 6대 주차하시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2층, 3층 평면도는 구조가 똑같습니다. 투룸이 2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가구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앞쪽이 201호, 202호 이렇게 있죠? 네.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쪽이 남쪽 방향이어서 조금 더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월세를 놓으신다 그러면 지금 동탄 전반적인 시세를 말씀드리면
보통 보증금 1000만원에 솔직하게 평균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55만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주 최근에 지은 최신축 건물 중에 에어컨 옵션이 있는 건물이 면적은 비슷하다고 치면 보통 1000에 60 정도 받으시거든요. 관리비 한 5만원 정도 받으시고요. 이 건물은 아마 제 생각에는 완전 풀옵션을 설치해 주시면 60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월세를 놓으셨을 때 만약에 그냥 에어컨 정도, 벽에 걸린 에어컨 정도만 설치해 주시고 월세를 놓으신다 그러면 한 55만원 정도 놓으시면 그리 어렵게 월세를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잘 놓으면 60만원도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요즘에 60만원짜리는 조금 비싼 편입니다. 완전 풀옵션이고 최고 신축 건물 정도면 60만원에 이제 월세가 나가는데, 네, 그래서 한 55만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거를 전세를 놓으신다 그러시면 평균 시세가 1억에서 뭐 많이 받으시면 1억 2천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이렇게 도배 싹 해주시고 만약에 옵션을 다 해주신다 그러면 한 이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풀 옵션. 네, 이런 거는 주인분 성향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물을 매수하시면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네, 그런 거를 잘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2층, 3층 평면 동일하고요. 투룸이란 개념이 보시면 방 2개고요. 화장실, 거실이 하나 있는 보통 이런 구조를 투룸이라고 합니다. 그냥 막상 그냥 투룸 그러시면 어쨌든 총 방수가 2개짜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투룸이면 이제 방이 2개, 어쨌든 방이 2개가 있어야 되고 뭐 거실, 화장실, 뭐 발코니 뭐 이런 식으로,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방 기준으로 이렇게 투룸, 쓰리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 같은 경우 장점이라면 장점인 게 이쪽도 사실 도로변으로 트여 있어요. 보통 좀 건물들이 이렇게 택지 개발할 때 블록식으로 이렇게 개발할 때 이렇게 돼 있으면 보통 이쪽에 남쪽 건물이어도 이쪽 면은 남쪽이어서 이제 개방이 돼 있는데 도로 만약에 이쪽 집에 입주를 하시면 여기는 또 건물이 이렇게 건물이 들어가 있으면 상대방 건물 벽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럼 시야가 막혀서 굉장히 답답할 수가 있는데 이 건물은 이쪽 북쪽 집을 입주를 하셔도 큰 대로변이 있어서 시야가 탁 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혀있는 집들보다 새놓으시기가 좀 좋으실 겁니다. 아무래도 꽉 막혀있는 집보다 이렇게 탁 트여있는 집을 선호를 하시기 때문에 새놓으시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4층입니다. 4층은 보통 주인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인분들이 많이 거주하시기 때문이고요. 이게 뭐 구성 보시면 엘리베이터하고 계단실만 빼고 나머지 전부 이제 한 집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집 같은 경우는 침실이 하나, 둘, 3개가 있고요. 뭐 이렇게 서재까지 두셨고요. 화장실이 총 3개가 있습니다. 여기 거실 공용 화장실, 안방 전용 화장실, 그리고 침실 3번 전용 화장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방이 방 셋, 서재 하나, 화장실 셋,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주방도 있고 발코니도 있고요. 그래서 전용 면적이 31.43평 되겠고요. 보통 33평 아파트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 전용 면적이 25평 정도 나옵니다. 84제곱미터죠, 전용. 그래서 전용 31.43평이라고 하면 주택에 들어가 보시면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아파트 한 4, 50평 정도. 네, 그 정도 면적 생각하시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매수하시면 여기 주인 세대 입주를 하셔서 거주하실 건지, 아니면 이 주인 세대까지 다 세를 놓으실 건지, 그 정도, 그런 것도 이제 다 따져 보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 주인 세대를 세를 놓으신다 그러면, 월세를 놓으신다면 물론 굉장히 다 다릅니다. 어떤 집 연식이나 내부 구조, 아니면 벽지 도배 상태, 시설물 상태에 따라 천차만별이긴 합니다만, 보증금 보통 2천에서 3천만원, 월세는 한 70만원부터 시작해서 뭐 한 100만원 사이 이 정도 받으실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월세를 사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기업체에서 뭐 직원들 숙소로 이용한다든지 그런 케이스가 아니면, 이런 주인 세대를 막 7, 80만원, 100만원 가까이 주시고 월세 사시는 분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 주인 세대는 월세를 그렇게 계약해 드린 기억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뭐 투룸 정도, 월세 한 50에서 60 정도까지는 그래도 조금 뭐 계약이 심심찮게 나오는데, 월세가 7, 80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 좀 힘듭니다. 이거를 전세를 놓으신다 그러면, 물론 주인분 성향에 따라 다 달라지겠지만 보통 1억 한 7천에서부터 한 2억 선, 네,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 주인 세대를 실제로 보진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지, 뭐 시설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탄 지역 평균 시세 말씀드리면 한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정도 남양집이고 방이 그래도 4개까지도 나오고 하면 가격 조금 더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식구 많은 분들 이렇게 오셔서 거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처에 뭐 반송초 뭐 이렇게 학교도 많이 좋은 학교도 배치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을 그렇게 못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단을 따라 끝까지 올라오면 이렇게 들어가서 야외 테라스도 있다 하는 겁니다. 주인 세대 거주하시면서 이렇게 야외 테라스 올라오셔서 뭐 바람도 쐬시고, 간혹 식구들끼리 모여서 뭐 맥주도 한잔 하시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요거 남쪽에 위치한, 그냥 임의로 201호라고 하겠습니다. 남쪽 방향 집, 저희가 내부 사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그 엘리베이터 있는 것도 이제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집 구하실 때 뭐 조건이 꼭 엘베 있어야 돼요,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엘베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요즘엔 좀 세입자분들도 워낙 눈이 높으시고 까다롭기 때문에 엘베 있는 집이 새가 잘 나갑니다. 네, 이제 들어오시면 여기 이제 현관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현관 쪽 이렇게 사진입니다. 네, 거실이고요. 거실에 벽걸이 에어컨 하나 달려 있습니다. 요즘에 새 놓으실 때 그 에어컨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세입자분들도 에어컨 있는 집은 잘 안 들어가려고 하세요. 다른 가전제품은 구매하셔가지고 이사 갈 때 그냥 다 갖고 가시면 되잖아요. 에어컨 같은 경우는 막 설치비도 있고, 이사 가시려면 또 이전비가 또 따로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은 잘 설치를 안 하시려고 하세요, 직접. 그래서 아마 에어컨은 직접 좀 설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인분께서. 침실 1번 쪽하고 이렇게 살짝 주방 쪽 살짝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 세입자분께서 이사 가시고 바로 집을 찍어 가지고 그렇게 청소가 깨끗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네, 그거 좀 염두에 두시고. 아마 이 이후에 도배를 새로 싹 하셨는데 그걸 사진을 못 찍었어요. 이사 가시고 나가시자마자 바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주방 쪽 모습이고요. 네, 거실 쪽 다시 보고 계시고요. 이게 남양집인데 굉장히 이게 세입자분께서 조금 너무 집을 좀 험하게 쓰셨더라고요. 요거 살짝 곰팡이가 있긴 한데 요거는 도배 처리 다 하시고 새로 도배를 싹 하셨습니다. 그 집에 계실 동안 아기 때문에 문을 완전 꽁꽁 닫아 놓고 지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관리 소홀입니다. 집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보일러실 쪽, 네, 발코니 쪽 사진입니다. 네, 이 부분 조금 곰팡이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사진을 빼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솔직히 보여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일부러 사진을 안 뺐습니다. 네, 여기 거실 쪽에서 서서 주방 쪽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그 건물 자체적으로 뭐 이상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와보시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도배도 새로 싹 하셨고요. 주방 쪽 디테일 보고 계십니다. 구조가 이 정도면 굉장히 좀 투룸 중에 잘 나온 구조이고요. 좀 새를 놓기에 나쁘지 않은 구조입니다. 어떤 집들은 가보면 굉장히 난해한 구조들도 있거든요. 그런 집들은 요즘 세입자분들도 다 아시기 때문에 구조가 복잡하거나 그러면 잘 안 들어가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정도 구조면 투룸 치고는 굉장히 그래도 좀 좋은 구조인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방들 디테일들 보고 계시고요. 네, 동탄 만송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매매건 제가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건물 매매 11억 9천만원 정도 말씀하시고 어느 정도 약간 금액 조정은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보시고요. 많이 이것저것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 못 드린 부분은 직접 오셔서 보시면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이렇게 주셔가지고 자세하게 브리핑 해주세요 이러시면 그건 좀 힘듭니다. 전화로 뭐 금액이 얼마고요 이런 거 해드리면 저는 그 고객님께서 누구신지 전혀 모르는데 정보만 막 이렇게 빼가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간혹 그렇습니다. 다 그러신 건 아니시겠지만 물론 바쁘셔서 우선 어느 정도 상태인가 확인하시고 이제 현장에 나오시려는 생각도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그냥 정보만 캐 물으시고 안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시고요. 진짜 매매 의사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일단 나오시더라고요. 일단 사무실로 갈 테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하시고 나오시는 분이 또 계시니까 전화로 막 물어보시면 전화로는 굉장히 상세한 설명은 못 해드릴 수 있다는 점, 그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은 그 임장 활동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나오셔야 됩니다. 네, 이제 설명 다 해드렸고요.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 명함이랑 이런 걸 하나도 안 넣어드렸네요. 네, 동탄탑 부동산입니다. 031-613-3651번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폐 수술을 받고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제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실 번호인데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저희 대표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나오시면 제가 직접 모시고 다니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분 계시면 감사드리고요. 저는 동탄탑 부동산 소장 공인중개사 이근탁입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그리고 제
사무실 번호 여기 있네요. 네, 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 매물 브리핑 마치겠습니다.